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레리 커들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지금 당장 50bp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커들러 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연준은 금리를 2% 위로 올려서는 안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연준 이사로 지명될 예정인 스티븐 무어가 연준이 금리를 50bp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랜드 컬스 미국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은 수익률 곡선 역전이 특별히 심각한 신호라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컬스 부의장은 한 연설을 통해 수익률 곡선 역전이 다가오는 경기 침체와 관련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나쁜 조짐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의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했으며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중국 베이징에서 현지 시각으로 28일에서 29일 열린 무역 협상에 대해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했다면서 류허 부총리 등 중국 협상단의 방미를 고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의회가 테리사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을 세 번째로 부결시켰습니다. 현지 시각 29일 하원은 브렉시트 합의안 중 탈퇴 협정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으나 찬성 286표, 반대 344표로 58표 차로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은 4월 12일 노딜 브렉시트를 시행하거나 오는 5월 유럽의회 선거에 참가한 뒤 브렉시트를 장기간 연장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2% 이상 하락하면서 2140선에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코스닥은 1% 이상 하락하면서 729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모두 주간 기준으로 상승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모두 1%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S&P 500의 경우에는 1분기를 기점으로 13% 이상 상승하면서 2009년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또 이번 주 이 미중 무역 협상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됩니다. 중국이 다시 미국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와 함께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업들의 1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는 가운데 이 실적 우려감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고요. 이어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부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가격 반등은 3분기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하락세 나타냈던 우리 증시 점검하고 이번 주 증시까지 전망해봅니다. 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됩니다. 실적 우려감이 고개 들고 있는데요. 살펴봅니다.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3분기 이후에 반등 나타낼 것이라는 분석 나옵니다. 반도체 종목에 대한 이슈 짚고 대응 전략도 함께 듣습니다. 전기차 생산 소비 1위 시장인 중국 측이 전기차 보조금을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 구조에 변화가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좀 아래 공포 때문에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눌렸고 또 원달러 환율도 불안정했습니다. 네. 이런 시장 상황들 좀 더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지난주 우리 시장을 가장 크게 좌지우지했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방금 최훈 앵커 말씀하셨던 아래 공포, 리세션에 대한 공포. 이 부분에 대한 시작은 지난주가 아니라 어찌 보면 2주 전 주말 미국 시장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사실은 금리 역전에 대한 시장 내 경고 상당 부분 쏟아져 왔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실질적으로 시장 내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한 부분은 2주 전 금요일 미국 시장 그리고 나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한 수요일 정도까지 우리 시장 내에 계속해서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었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전체로 시장은 코스피가 한 2%, 그리고 코스닥 역시 2% 내외 2주 전에 대비해서 조금 상당 부분 빠지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요. 아랫단은 소위 말하는 FOMC랄지, ECB랄지, 글로벌 통화 정책, 완화적인 통화 스탠스에 의해서 아랫단은 지지가 되는. 하지만 상단 같은 경우에는 이를 뚫고 나갈 만한 이렇다 할 긍정적인 이슈의 부재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박스권 장세가 상당 부분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는 이 속에서 시장 내 각종 특징이랄지 각종 이벤트랄지 이런 부분들에 의한 시장 내 간헐적인 움직임 이 부분만 캐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생각을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표가 둔화되면서 소위 말해서 윗단을 막고 그렇다고 금리가 완화되면서 소위 말하는 경기 부양책이 계속되면서 아랫단을 지지해주는 그런 시장 그러면서 이번 우리 시장 내에 다가올 부분 당연히 1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그 기대감 내지는 우려감 이 둘 중에 하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이슈 지난주에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 이번 주 4일 5일 연이어서 미국에서 이제 이어져 갈 텐데요. 이를 놓고 또 주 후반 이에 대한 기대감 상당 부분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 사이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 일단은 조금은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지난주에 있었던 미국의 어떤 그 경제 지표의 발표 유일하게 무역 수지 빼놓고는 모든 것이 다 실망스러운 어떤 그 경제 지표의 발표 이것은 이미 시장 내에 예상되었다. 하지만 예상되었던 부분이라 할지라도 발표를 하게 되면 발표되는 순간에는 어쨌든 시장
실망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4분기 GDP 확정치 2.2%로 발표가 됐습니다. 속보치는 2.6%였습니다. 이를 하향 조정이 되면서 그리고 시장 내 전망치 역시 한 2.4% 내외의 어떤 그 시장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좀 둔화되는 그런 나오면서 우리 시장 뭐 그 지난주에 큰 악재로서 그 작용을 했던 뭐 다양한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 내 부각이 되어 버리게 되는, 특히나 뭐 1분기 실적의 둔화 가능성,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관망세, 그리고 개인들의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조금 감사 의견 미제출 기업들에 대한 불안감이 지난주에서 이번 주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이에 반해서 지난주에 있었던 호재 부분은 조금은 좀 미약했었던 그런 그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위급 회담이 진행이 되면서 주 후반 시장의 분위기를 긍정적인 부분으로 역전시키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항상 그랬듯이 시장의 아랫단을 받쳐주는 FOMC의 금리 완화 스탠스에 이어서 지난주 드라기 총재의 ECB 드라기 총재 금리를 상당 기간 올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비둘기적인 스탠스가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그 당시 진행이 되었었던 아래 공포를 다소간 좀 잠재워지는, 좀 상쇄시키는 그런 모습들. 소위 말하는 악재와 호재가 서로 뒤엉켜서 시장이 진행되어 가는 그런 모습.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은 박스권의 장세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지난주에 있었던 ECB의 어떤 그 통화 정책, 상당히 FOMC의 통화 정책과 일맥상통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경기 침체 내지는 경기 둔화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국 정책의 변화 가능성, 상당히 이미 시장 내 긍정적인 요소로 전해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도, 그렇다고 급격하게 상승할 가능성도 상당 부분 제한되어 있는, 어찌 보면 아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편안한 시장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시장의 분위기는 긍정도 아닌 부정도 아닌 애매모호한 그림으로 가면서 이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시장은 각종 테마주의 움직임, 테마주의 순환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 나타날 텐데, 그 테마주의 방향, 테마주를 움직일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방아쇠 역할을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이번 주에는 1분기 실적과 관련된 변화 가능성이 결국은 시장 내 어떤 그 테마주들의 움직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점. 이번 주 시장 관심사항 한번 살펴보죠. 일단 반도체와 관련해서 지난주 후반, 지난 주말 반도체 반등이 원래 뭐 빠르면 한 2분기 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당 부분 지연되어지는 그런 모습. 아무리 빨라야 3분기 이전에는 어려울 것이다. 그 이야기는 3분기 이후로 마음을 좀 비우고 시장 대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메시지를 거꾸로 투자자들한테 던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4월 5일이죠. 금요일입니다.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1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됩니다. 시장 내 우려가 일단은 큽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미 실적 시즌에 대한 우려는 시장 내 선반영되었다 라는 평가도 존재를 하면서 결국은 오히려 시장에서 우려했었던,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9% 하락, 그리고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75%의 하락, 이 부분을 시장의 전망치 컨센서스다라고 본다면, 이거보다 조금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라면 오히려 주가 차원에서는 안도랠리 내지는 반등의 가능성을 모색해 줄 수 있는 그런 또 모멘텀을 제공할 여지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있죠.
지난주 28일, 29일 이제 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4일과 5일 이제 그 미국에서 지난주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이 됐고요. 이번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이 되는데 4월 4일과 5일 양일간 또 한 번 고위급 무역 협상 진행이 지금 진행될 것으로 스케줄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시장 내 계속해서 뭐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주는 오히려 그 기대감을 갖게 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근데 하나 또 있죠. 브렉시트와 관련해서 조금 이제 그 선택의 폭이 좀 좁아졌습니다. 이때까지 참 말도 많고 뭐 다양한 각종 근데 흘러가는 그림은 결국은 브렉시트가 연기되어지는 부분으로 노딜은 최소한 막자라는 그림으로 가는 것이 분명하지 않을까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죠. 4월 12일 당장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4월 12일 노딜 브렉시트를 진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브렉시트가 연기가 될 텐데 그 연기 아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단기간 내에 브렉시트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연기가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마도 이번 주 후반 이후에 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지금 가져보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관심 가져볼 부분은 지난주에 미국 시장 내 다소간의 우려감, 일단 시장을 계속해서 정지시켜지는 상승의 모멘텀을 꺾어내리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그들의 현상, 경제 지표, 발표 이 부분이 아마도 시장 기대치 내지는 시장 전망치와는 다소간 못 미치지 않겠느냐는 부분. 그렇다면 시장의 상승 모멘텀을 꺾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러게 됨으로써 시장은 다시금 가두리 안에 갇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일 텐데 그 부분 역시 이번 주에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중국 간의 제조업과 서비스업과 관련된 구매자 관리 지수랄지 고용 지표랄지 이번 주 후반 되어 있다라는 주 초반에는 PMI 지표, 그러니까 구매자 관리 지수가 발표 대기에 있고요. 주 후반에는 고용 지표가 대기를 해놓고 있다 보니까 이런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에 의해서 눌림목 장세는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지금 화면을 통해서 금주 글로벌 이벤트 일정별로 나가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 간에 이제 3월 제조업 PMI 당장 오늘 잠시 후에 중국 발표하고 오늘 저녁에 이제 미국 발표하겠죠. 2일, 3일 계속해서 이제 물가 지수랄지 서비스 PMI랄지 나가게 되고 이제 4월 4일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위급 회담 지금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 챙겨 보셔야 되고요. 4월 5일에는 이제 미국의 고용과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 발표 예정에 있다라는 부분 챙겨보시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전체적으로 4월 첫째 주 그리고 2분기 첫째 주 소위 말하는 어떤 투자 전략 마련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 시장은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미국과 중국의 경기 지표 개선 여부를 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방금 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오늘부터 1분기 실적 시즌이 그렇죠. 사실상 시작이 되게 됩니다.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일단 이 부분은 큰 이제 탑다운으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경기라는 상황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 경기의 후속 주자로서 기업 이익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경기 둔화와 관련된 소위 말해서 R에 대한 공포는 어찌 보면 지난주에 시장을 급습을 했다라기보다는 이미 한 두세 달 전부터 지난 4분기 후반 이후부터 시장 내에 계속돼서 우려감으로 대두가 되어 왔었던 그런 이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발표되는 경제 지표의 둔화 현상은 이미 시장 내에 알려진 부분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국의 통화 정책의 완화랄지 이제 각종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는 기업 쪽으로 이제 이관이 되어지면서 기업들의 실적 둔화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정말로 눈앞에 이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화 국면에 접해져 있다라는 점.
지난주 발표된, 당장 지난주에만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 둔화 양상을 좀 살펴봅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지표 중에 유일하게 개선된 지표는 무역 수지 한 가지였습니다. 물론 무역 수지에는 중국과의 무역도 역시 미국의 무역 수지가 한 10% 이상 개선, 15%가량 개선되어진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긍정적인 어떤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뭐 주택 착공이랄지 소비자 신뢰 지수랄지 아니면 GDP랄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시장 전망치 내지는 전 분기 내지는 전월 대비해서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었다라는 부분. 발표되는 경제지표는 일단은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버텨주는 것은 뭐니 해도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다.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표되는 경제지표 그리고 앞으로도 발표되는 경제지표들은 상당 부분 시장 내 실망감을 줄 수는 있지만 이를 받쳐주는 경기 부양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너무 많이 움츠러드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소위 말하는 각종 주식 종목들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투자 심리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종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종목, 기업 실적 발표가 이제 임박을 하게 되면서 그 실적이 현실화되어지면서 경기의 둔화가 실적의 둔화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그런 지금 바로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분명한 것, 뭐 FOMC랄지 지난주에 있었던 ECB의 통화정책 회의랄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시장은 계속해서 받쳐주지만 이거는 큰 그림 속에서의 시장 투자 심리에 대한 이야기이지 각 종목별, 각 주식별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부분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점. 그래서 당장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 시장은 4월 5일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시작이 되지만 미국 시장도 지금 현재 1분기 기업 실적 둔화에 대해서 상당 부분 우려감을 키우고 있다라는 부분. 앞으로 우리가 경제 지표의 둔화 양상은 시장 내 반응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소위 말하는 기업 실적의 둔화는 상당 부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해두시면서요. 일단 당장 미국 기업들에 대한 실적 둔화 전망이 미국 시장에서 상당 우려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당장 S&P 500만 하더라도 1분기 전체적인 매출액은 5.1% 정도 증가를 하지만 순이익은 약 2%가량 하락할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블랙록은 2019년 어닝에 대한 침체 리스크를 이미 경고한 바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IT 섹터에 대한 실적이 올 1분기 최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경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미국에서도 투자 심리가 1분기 실적에 대한 기업 어닝에 대한 리스크 내지는 어닝에 대한 경고가 최근 계속 잇따르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라면 우리 기업들의 실적 역시 여기서 자유롭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점. 특히나 그 반도체, 우리나라 경기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도체 경기의 악화 내지는 둔화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오전 삼성전자 1분기 잠정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FN-가이드 추정에 의하면 영업이익이 약 한 8조 원 정도 전년 대비해서 무려 50% 줄어드는 그런 부분. 여기에 최근 삼성전자가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조심스럽게 시장에 흘려보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DRAM, 소위 말하는 반도체의 고사양, 프리미엄급 고사양급의 반도체는 서버 DRAM인데요. 서버 DRAM의 가격조차 지난 1분기 20% 이상 급락했다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거꾸로 얘기했기 때문에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그만큼 삼성전자 내 반도체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 부분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거꾸로 우리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지지난주였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여기서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5%의 감산 발표, 이 부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소위 말하는 반사 이익 가능성을 오히려 상쇄시켰다. 과거 같으면 반사 이익 가능성이 상당 부분 기대가 되면서 주가의 급등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었을 텐데, 다소간의 안도랠리 정도의, 다소간의 광보합 수준 정도의 주가 상승,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그쳤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본다라면 지금 전체적인 반도체 산업이 조금 상당 기간 지금 현재 둔화 양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하지만 뭐 일각에서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미 삼성전자의 주가, SK하이닉스의 주가,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생각을 해본다라면 일정 부분 반도체 가격의 하락이랄지 실적 둔화 양상,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이미 반영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발표가 나타나게 된다라면, 그리고 발표치가 전망치보다 그렇게 많이 나쁘지 않는다라면 오히려 불확실성의 해소라는 차원에서 지금 선반영된 주가, 이 부분과 맞물리게 되면서 오히려 반등의 영역으로 진입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기다려 봐야 된다. 이미 선반영, 그래도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확인한 이후에 진입을 해도 절대 늦지 않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짚고 왔는데 이 대표님 말씀처럼 D램 반도체 가격은 약 6개월 동안 44%가 급락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되면 거의 반토막 난 그렇죠. 셈이거든요. 이 주가 흐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좀 전략 가져가면 될까요? 일단 뭐 최근 반도체, 글로벌 반도체 3사, 그들의 이제 글로벌 반도체를 대표하고 있는 회사들의 최근 뭐 근황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 감산 결정을 이미 내려서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이미 그들의 매니지먼트 사장단을 통해서 시장 내에 1분기 실적 가이던스 경고를 한 바가 있었죠. 참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내일 모레 발표하는, 그러니까 4월 5일 날 발표하는 실적보다 일주일 정도 앞서서 실적 정말로 안 좋을 거야. 미리 대비해. 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다라는 부분. 어찌 보면 지금 현재 FN 가이드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이보다도 더 하향된 실적 발표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까지 우리가 지금 염두에 봐야 될 것이다라는 거. 그에 따라서 글로벌 각종 제조사들 지금 재고 관리에 확연하게 돌입해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좀 느껴봐야 될 것 같고요. 과거 뭐 최윤 앵커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가격의 하락 부분 지난 분기 각 연도별로 이렇게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어떤 실적의 어떤 반도체 그대 평단가 움직임을 좀 살펴보게 되면 지금 그림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분기별로 일단은 지난 4분기까지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그런 그림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분기 하락이 분명하다. 근데 이 하락 문제는 이 하락이 분명한데 과연 반등 시점이 언제로 나타나게 될 것이냐. 통상 2분기 정도 하락을 하고 또 2분기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과거에 보였다라면 이제 시작인 반도체 가격의 하락, 그것도 급락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도체 가격의 하락, 이것의 이제 반등 시점이 언제인지가 상당 부분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경고 최소한 3분기 이후, 그러면 빨라야 4분기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4분기나 되어야 가격의 반등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물론 여기에 상당 부분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은 클라우딩 서버라는 부분에 기대가 되고는 있지만 이것 역시 뭐 시장의 이제 변화, 이런 부분, 수요처의 변화, 이런 부분에 맞춰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앞서서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만 삼성전자의 D램 점유율 하락 역시 좀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다. 지난 2018년 4분기 4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30%에 들어간 부분은 5년 만에 처음이다라는 점. 그리고 SK 하이닉스와의 격차 역시 8%포인트 미만으로 축소되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이번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 4월 5일 진행되는 부분 상당히 시장 내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가이던스의 발표일 수 있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꼭 좀 염두에 두시고 반도체 시황,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움직임,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주가 움직임, 미국 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움직임 이 모든 것 조금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한 지표를 꼭 확인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전기차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 생산 소비 1위인 시장인 중국 측이 이 전기차 보조금을 삭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 뭐 이제 우리 시장 내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 2년 전이었죠. 중국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에 대한 우리 제조업체들에 대한 제외, 이 여파 뭐 이로 인해서 이 부분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오히려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질 만한 그런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이 이후에 이제 그들의 발표 이후에 시장 변화 조금씩 물밑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바뀌고 있는 이 변화 부분 이게 당장은 아닐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시장의 판도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한 가지 좀 같이 좀 챙겨보고 싶고요. 두 번째 지금 이제 전기차에 대한 각종 세금이랄지 보조금을 중국 정부에서 시장과의 협의 없이 시장에 어떤 힌트도 준 것 없이 왜 갑자기 없앤다고 얘기를 했을까? 여기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의 핫 이슈 중에 하나인 보조금 삭감, 지원금 삭감, 각종 세제 혜택 삭감 이런 부분과 상당 부분 미국 측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거꾸로 우회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들과 같이 좀 나누고자 한다라는 부분 분명히 좀 말씀 좀 드려봅니다. 일단 그 중국의 세계 제1 생산하는 BYD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BYD 전기차 화석 자동차보다 전기차에 대한 판매 가능성 훨씬 높았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번 보조금 삭감 조치로 인해서 사실상 그들의 주가 상당 부분 출렁거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들의 판매 플로우, 판매 전망치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 부분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이슈 중에서 미국 측 요구사항 뭐였나? 조심스럽게 한번 떠올려 보면요. 미국에서 각종 산업 보조금에 대한 폐지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중국 측에 대해서. 근데 그 폐지 요구 거기에는 이걸 좀 합쳐서 전기차와 관련해서 좀 살펴봤더니 미국 전략 보고서죠. CSIS 보고서에 의하면 전기차 보조금이 지금 현재까지 67조 원이나 지급이 되었다 하더라. 그만큼 불공정한 어떤 그 무역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부분. 그 평가서가 나왔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 아마도 중국 측에서는 급하게 전기차와 관련된 각종 보조금, 세제 혜택, 지원금, 폐지 내지는 폐지 방향으로 가면서 어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에 있어서의 어떤 그 해결책을 여기서도 또 이제 다른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부분 생각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하고는 그럼 어떤 영향이 미칠까? 제 생각엔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분명히 평등이라는 이때까지는 소위 말하는 차별을 받아왔죠. 하지만 평등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궁극적인 기회 가능성 좀 대두가 되지 않겠느냐. 그동안 뭐 외국 기업들이 많이 중국에 들어가고 중국의 시장을 먹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제 뭐 국내 같은 경우 LG화학이랄지 SDI랄지 SK이노베이션이랄지 각종 보조금 폐지는 결국은 공평한 경쟁 기회를 부여받는 쪽으로 우리가 좀 해석이 되면서 이제 각종 뭐 사드 보복이랄지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좀 자유로워지는 그런 분위기가 점차 조성되어 가고 있다라는 그런 쪽으로 궁극적인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는 정도에서 보조금 삭감 정책의 변화 부분 이에 대한 반사 이익보다는 좀 긴 그림에서 긴 호흡에서 바라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은 긴 호흡으로 바라봐라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장 좀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보시죠. 그 4월 당장 뭐 오늘 장도 그렇고 당장 뭐 그 이번 주 4월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 결국은 큰 흐름 속에서 아래 위가 닫혀 있는 장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중에 하나 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단기간에 해소가 되어 버린다라면 상당히 기대감이 있을 텐데 이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 막상 타결이 됐습니다. 시장의 상승 랠리가 얼마나 진행이 될까? 그동안 그러면 시장 상승 기대감으로 올랐던 것은 다 무시가 되고 또 다른 추가적인 상승이 급속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 모멘텀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 내에 이미 조금씩 선반영되어 오는 분위기가 지난 11월 이후 우리 시장 내 그리고 미국 시장 내 중국 시장 내에 같이 반영되어 왔기 때문이죠. 그만큼 거꾸로 시장 내 조금씩 다 반영되어 간다라는 부분. 그래서 미온적인 상승 모멘텀에 대한 기대 그리고 FOMC가 20의 금리 완화 이 부분 역시 급작스러운 변화가 아니었다라는 점. 이 부분 좀 생각을 해보면 시장 내 그렇게 큰 영향을 줄 만한 요인보다는 오히려 좀 미지근한 장세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대신 미지근한 장세 속에서 각종 1분기 실적이랄지 아니면 각종 테마주들의 순환매가 상당히 빠른 쪽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하방 경직성이 확보되면서 상단의 저항감이 있는 그런 속에서 1분기 실적과 결국은 테마주의 순환매 여기에 각종 뭐 감사 의견 거절이랄지 뭐 이런 부분들 주총 연기 변동성 염두에 두시면서 결국에는 테마주 쪽으로 이번 주에도 관심이 흐를 수밖에 없다. 5G랄지 폴더블 디스플레이랄지 뭐 중국 내수 구매력을 목표한 중국 소비주에 대한 관심이랄지 뭐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관심이랄지 이런 변화 양상 이 부분이 상당 기간 당분간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우리 시청자들과 같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조모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현미입니다. 오늘 아침도 옷차림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전국이 평년 기온을 밑돌며 종일 쌀쌀하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며 체감 온도를 떨어뜨리겠습니다. 내일부터 기온은 점차 올라 모레 낮부터는 다시 따뜻한 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한편 찬 공기에 미세먼지는 밀려나면서 전국이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은 양호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되겠고요. 중부지방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오후 한때 5mm 미만의 약한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낮아져 서울 1도, 대전 영하 1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어제부터 이어지던 울릉도의 비는 오전 중에 그치겠고요. 강릉 아침 기온 2도에서 한낮은 1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예년 이맘때보다 낮은 기온 보이며 종일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전주 12도, 부산 14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고요. 동해상과 서해상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구름만 다소 지나다가 금요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